지혜를 다려 인생에 처방하다 지혜보감 채널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았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라며 밤잠 설치던 그날들 기억나시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 싸주고 밤늦게까지 학원 데려다주고 용돈도 넉넉히 주고 공부하라고 등 떠밀고. 그런데도 자식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싶을 때가 있으셨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 딸 키울 때 정말 머리가 하얘질 때가 많았습니다. 왜 우리 집 아이는 이렇게 힘들까? 옆집 아이는 저렇게 잘 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경험해본 결과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어떤 집 아이들은 저절로 잘 크는데 어떤 집 아이들은 60살이 넘어서도 부모에게 손 벌리고 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돈일까요? 교육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부모가 이것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힘내서 좋은 내용 준비할 수 있답니다. 벌써 눌러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자식에게 꼭 주어야 할 이것은 바로 물러서기입니다. 네, 맞아요. 물러서기 의외죠?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자식을 성공시키는 비밀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뭔가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가 물러서면 아이가 더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날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날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강해질 기회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헬리콥터 부모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알아서 할게. 밥은 먹었어? 옷 따뜻하게 입었니? 시험 어땠어? 친구들이랑 잘 지내? 5개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헬리콥터 부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항상 아이 주변을 맴돌며 불안해하는 부모죠. 그런데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결정을 못합니다. 항상 엄마, 이거 어떡할까? 아빠, 이게 좋을까? 하고 물어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모든 걸 물어보려고 하죠. 이런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부모가 물러서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의 자녀, 아니 손주들까지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부모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잘 지키면 자녀들이 저절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원칙,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마세요. 다들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숙제가 어렵다고 하면 바로 답을 알려주고 친구와 싸웠다고 하면 바로 학교에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처음엔 아이가 당황할 수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항상 해결해 줬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아이는 서서히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큰 아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학생 때 학과 선택으로 고민하더라고요. 의대 갈까? 경영학과 갈까 하고요. 저는 속으로 의대가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아들은 며칠 고민하더니 경영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만약 제가 의대 가라고 강요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불행한 의사가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원칙, 부모의 기준을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해. 결혼은 이 나이에 해야 해. 직업은 이런 게 좋아하는 시기죠. 하지만 자녀들에게 이런 기준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도 돼. 자녀가 자기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친구 중에 아들에게 자꾸 공무원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결국 그 아들은 공무원이 되었지만 일이 맞지 않아 우울증까지 걸렸답니다. 부모의 기준이 아이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아이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지나친 관심 대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매일 전화해서 밥 먹었어? 잘 지내?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좋을 수 있지만 계속되면 부담스러워집니다. 자녀에게 숨 쉴 공간을 주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하고 그것도 잘 지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정도로만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자녀가 먼저 연락할 수도 있어요. 우리 딸은 대학 갈 때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너무 걱정돼서 매일 전화했는데 딸이 점점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문자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오히려 딸이 주말마다 집에 와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두니 더 가까워진 거죠. 네 번째 원칙, 실패할 기회를 허락하세요. 이게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누구나 자기 자식이 실패하는 걸 보기 싫잖아요. 하지만 실패는 인생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자녀가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넘어져야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막내가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작은 가게를 열겠다고 했어요. 학교 앞에서 간식을 팔겠다고요. 저는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해보라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한 달 만에 망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으로 막내는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네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자녀들은 놀랍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어요.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이 있거든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실수, 자신의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됐으니 우리 아이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 또는 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으니 우리 아이는 피아노를 꼭 배워야 해. 이런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실수예요. 제 친구 민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호는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의사가 돼야 한다고 강요했죠. 부모님이 젊었을 때 의사를 꿈꿨지만 가난해서 못 됐거든요. 결국 민호는 의대에 갔고 의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늘 우울했죠. 40살이 되어서야 용기를 내어 병원을 그만두고 음악을 시작했어요. 뒤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작은 음악 학원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죠.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 것이고 자녀의 꿈은 자녀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 여러분의 미완성된 꿈을 이루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자녀가 자기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 실수, 평생 자녀의 돈줄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첫 직장 구할 때 전세금도 대주고 결혼할 때 신혼집도 사주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옆집 영호 씨는 40살이 넘은 아들에게 아직도 용돈을 주고 있어요. 손주들 학원비, 용돈까지 다 대주고 있죠. 영호 씨는 69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일을 해요. 못 그만두는 거죠. 아들은 이제 부모에게 돈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자녀는 절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도움은 언제까지나 한시적이어야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도와준다고 명확히 말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키세요. 자녀가 스스로 서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실수, 자녀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건 특히 우리 세대의 많은 실수예요. 자녀의 결혼 상대도 정해주고, 사는 곳도 정해주고, 심지어 손주 이름까지 정해주려고 하죠. 우리 동네 김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들 부부의 모든 결정에 간섭해요. 이사할 때도, 아이 유치원 보낼 때도. 모두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결국 며느리가 지쳐서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 것입니다. 결혼하면 새로운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 가정의 결정권은 그 부부에게 있습니다. 제가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해라. 자녀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꾸 조언하면 간섭처럼 느껴집니다. 자녀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물어봤을 때도 이건 내 생각이고 결정은 너희가 해 하고 말해주세요.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해도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저도 많은 실수를 했지만 이것들을 깨닫고 고치니 자녀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물러서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자녀를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비결입니다. 이제 이런 원칙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이야기들이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례, 진학 문제입니다. 제 조카 민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모두가 서울대 의대에 갈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민수는 예술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 민수 부모님은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왜 예술대야? 의대 가서 안정적인 직업 갖는 게 좋지. 매일 싸움이었죠. 그런데 제가 동생 부부에게 조언했어요. 민수한테 선택권을 줘봐. 너희 인생이 아니라 민수 인생이잖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결국 민수의 선택을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민수는 예술대학에 가서 디자인을 공부했고 지금은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매우 성공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물러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불행한 의사가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례, 경제적 독립 문제입니다. 제 친구 영희는 딸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었어요.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대학 근처에 집도 사주고 용돈도 넉넉히 주었죠. 졸업 후에도 취직할 때까지 모든 생활비를 대주었고 취직한 후에도 월급이 적다며 매달 보태주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신혼집을 사주었고 아이가 태어나자 육아 비용까지 대주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희의 딸은 40대가 되어서도 돈 관리를 전혀 못했어요. 월급이 꽤 많은데도 항상 돈이 부족했죠. 부모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고 영희는 은퇴 후 자기 노후 자금까지 써가며 딸을 도와줬어요. 결국 영희는 8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해야 했고 딸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영희가 일찍 딸에게 경제적으로 물러섰다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딸은 돈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세 번째 사례, 결혼 생활 문제입니다. 제 사촌 준호의 이야기예요. 준호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부모님이 모든 결정에 참견했어요. 아이를 언제 가질지, 어디에 살지, 심지어 주말에 뭘 할지까지요. 준호의 아내는 처음에는 참았지만 점점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결국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준호의 부모님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들 부부의 삶에 너무 개입하시면 가정이 깨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섭섭해하셨지만 결국 이해하셨죠. 부모님이 물러서자 신기하게도 준호 부부의 관계가 좋아졌고 오히려 주말에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에서 보듯이 부모가 한 발 물러서면 자녀는 두 발 앞으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걱정되겠지만 그게 자녀를 위한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녀를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자녀를 놓아주세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자녀들이 더 책임감 있고 독립적이고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했으니까요. 자녀를 놓아준 후 부모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가꿔나가야 할까요? 우리 부모들의 행복은 어떻게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차례입니다. 자녀를 놓아주고 물러선 후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놓치세요. 자녀에게 집중하느라 자기 자신의 행복은 뒷전으로 미루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찾을 시간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 처음으로 이제 뭘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넘게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허전한 거예요. 남편과 집에 둘이 있으니 어색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자꾸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오래전에 포기했던 제 꿈을 다시 찾는 거였어요.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완전히 잊고 살았거든요. 용기를 내서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그림을 배우러 다닌다고 가족들이 웃지 않을까 걱정도 했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잊고 있던 제 자신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죠.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이제는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보세요. 늦은 거 아니에요. 요리, 여행, 춤, 노래, 운동,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복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자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말보다 행동을 더 많이 배우거든요.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도 행복한 삶을 살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년의 자녀에게 매달려 사는 부모와 자기 삶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부모 중 어떤 모습이 더 자녀에게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자녀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안심하고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가 불행해 보이면 자녀는 계속 걱정하고 부담을 느낍니다. 제 친구 경숙이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들 내 집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혼자 살기로 결심했고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또 동네 봉사활동도 시작했고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아들이 만나기 어려울 정도래요. 경숙이의 아들은 엄마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심이 된다고 말했어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았으니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에게 물러서는 방법과 그 후 부모의 행복을 찾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물러선 후에도 자녀와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물러서기가 자녀와 멀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다만 관계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간섭하고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제 경험을 나눠볼게요.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저는 일부러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렸죠.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연락하더라고요. 이제는 거의 매일 전화가 와요. 제가 강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대화의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밥 먹었어? 옷 따뜻하게 입었어? 같은 말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깊은 대화를 해요. 아들이 회사에서 겪는 고민, 딸이 육아하면서 느끼는 감정들. 이런 이야기를 터놓고 하게 되었어요. 물러서니까. 오히려 더 깊은 관계가 된 거죠.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세요. 설령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엄마 아빠는 내 선택을 존중해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세요. 자녀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꾸 조언하면 잔소리로 들립니다. 기다리세요.
자녀가 엄마 아빠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볼 때만 의견을 말하세요. 그것도 이건 내 생각이고 결정은 내가 해라고 덧붙이면 좋아요. 셋째, 자녀의 배우자를 존중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놓치세요. 자녀가 결혼하면 새로운 가정이 생긴 거예요. 그 가정의 중심은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내 편으로 만들면 자녀와의 관계도 더 좋아져요. 넷째, 자녀에게 부담 주는 말은 삼가세요. 너 언제 와? 왜 연락 안 해? 다른 집 자녀들은 다 부모한테 이렇게 해 같은 말은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대신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와. 바쁘겠지만 시간 날 때 연락해. 이런 말을 해주세요. 다섯째, 손주 양육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요즘 육아법은 우리 때와 많이 달라요. 자녀가 하는 육아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물론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주되 주도권은 자녀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자녀가 성공했을 때 역시 내 자식이라고 자랑하거나 실패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면 자녀는 부담을 느낍니다. 대신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라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사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자녀를 한 명의 독립된 성인으로 존중하는 것. 이게 물러서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물러서기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불안하겠지만 용기를 내보세요. 그 결과는 분명 여러분의 기대 이상일 겁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놓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행복도 찾으세요.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 꾹 지혜보감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